알려드릴 건데 이제 요거를 조금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일단은 여기 1과 3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개든 두 개든 1과 3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되잖아. 저걸 어떻게 풀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자, 얘의 실근이 있긴 있는데 1과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 얘 둘이를 이항시킬 겁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면은 이거보단 이게 낫겠구나가 이제 될 텐데 일단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x제곱 플러스 2가 2kx 마이너스 k랑 같다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여기서 k로 묶어보면은 여기가 2k로 묶을게요. 자, 2k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이차함수, 얘는 직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x축이랑 이차함수의 관계를 봤다면 지금은 여기 k가 들어있는 항을 옆으로 넘겨가지고 이차함수는 그대로 있고 직선만 마치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들었던 이유는 여기가 k가 여기도 있어서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려우니까 그냥 옆으로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푸냐? 자, y는 x제곱 플러스 2를 그립니다. 자, 꼭지점이 0,2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이죠. 0,2의 아래로 블록.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려. 그럼 이제 이 직선이 얘랑 만나면 거기가 그냥 근인 거야. x값이. 근데 1부터 3까지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 그래프를 전범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1일 때부터 3일 때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시면은 여기는 1,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을 넣으면은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점이 어디서 생겨야 되냐면 여기 잘린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요 y는 2k 곱하기 x-2는 요 직선이 여기에 교점이 하나라도 생기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직선에서 x의 개수 이거 뭐라 불러요? 세 글자. 기울기가 지금 2k거든?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이제 끝나. 만나게 하는 기울기. 자, 근데 자, 요 직선의 특징은요. k 값에 관계없이 무슨 점을 지나죠? 점 하나. 항상 지나는 점. 뭐 콤마 0을 항상 지나죠? 여기 뭐 적어야 돼? 항상 지난 점. 2분의 맞아.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고 얘가 지금 절편이잖아. 2분의 1, 0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기울기인데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2분의 1, 0이거든. 자, 그래서 2분의 1이 여러분 1보다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흰 색깔과 교점이 있게 하는 K값의 범위가 지금 답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면 기울기가 양수거든요. 아직 안 만나요. 근데 언제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할까 이거야.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언제 처음으로 만날까요? 일단 여러분 요거 1,3 지날 때 만나죠? 근데 또 어디서도 만나죠? 일단 이게 애매해. 지금 그치 3,11을 지날 때가 처음으로 만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애매해. 언제 처음으로 만날 수도 있게? 이게 이렇게 2차 함수가 곡선이라서 이게 지금 힘든 거야. 이 점 지나기 전에 만날 수도 있어. 그게 언제게? 뭐도 조사해야 되게? 뭐 할 때? 이거 뭐 할 때라 불러? 여러분 지금 다 자고 있는 거 아니죠? 다 눈은 뜨고 계시거든요.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이렇게 되는 거 뭐라 부르냐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라 부르냐고. 접할 때.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그 좌표를 나름 생각하고 그렸지만서도 이게 완벽한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 이 접할 때의 기울기,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가 지금 확실하게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다가 아마도 접할 때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더 급해지다가 여기 지날 때는 지금 여기 만나고 그 전에도 만나는 거지. 그리고 더 커지면 이 점을 지날 때까지는 만나지 않을까, 지금 그겁니다. 최소랑 최대가 접할 때가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고 점점 커지다가 1,3을 지날 때가 K가 제일 클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일단 우리가 지금 그래프로 조사를 했을 때 얘들이 접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요거 판별식을 일단 쓰면 되겠죠. 자, 넘겨가지고 넘긴 게 이거랑 똑같아요. 자, 얘가 접할 때를 구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은 K 값이 2 또는 마일이 나오거든요. 2 또는 마일. 자,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기울기가 음수인 거잖아요. 음수. 그리고 2는 여기다가 양수잖아요. 그럼 여기가 기울기가 바로 지금 K 값이 2일 때이자 기울기가 4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K가 2일 때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얘가 1,3을 지날 때 해볼게. 요 직선이 1,3을 지난다라고 대입을 해보시면 3은 2분의 1이랑 곱하면 K 해서 제일 위에라고 의심되는 게 지금 K가 3일 때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3,11을 지날 때는 K가 얼마인지 한번 조사는 해볼게요. 자, 12일은 2분의 5 곱하기 이거니까 5K거든. K가 5분의 11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예상한 게 맞죠? 2보다 5분의 11이 크고 5분의 11보다 3이 크잖아요. 아까 그 예상한 게 맞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생기려면 최소 K가 2, 최대 K가 3. 그래야 여기랑 만나고 그게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답은 2 이상 3 이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하면서 풀어서 여러분 그렇지만 상위권들은 솔직히 이렇게 풀죠. 저걸 다 하지 않죠. 그냥 그래프로 끝내버리죠. 그래서 이 접할 때가 필요하니까 판별식은 썼지만 문제마다 꼭 접할 때가 기준이진 않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필요하면 쓰는 거고, 그 전에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1부터 3까지로 자른다. 그래서 이차 함수와 직선이 기울기가 움직이면서 언제 처음으로 만나고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는지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고2부터는 싹 다 그래프이기 때문에, 함수기 때문에 너네가 어쨌든 친해져야 될 파트거든. 그래서 얘보다는 이제 얘가 풀이가 일단 더 좋다. 네,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겠어? 왜냐면 1차 함수도 기억이 잘 안 나면 뭔가 복습을 꼭 해야 되거든? 직선? 그래서 나 여러분 다 어디까지 아는지를 모르니까 그래프 어디가 어려운지 뭐 이 답이 2부터 3까지가 답이 맞는 거죠? 답 맞아요? 아, 내가 볼게요. 어, 3 미만인데요? 아, 두근 사이에 있다 그랬지, 참. 아, 이거 봐봐요. 이게 두근 사이에 있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빵꾸 뚫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두근 사이에 있다 했으니까 3,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실수해서 그래. 두근 사이에 있다는 게 1이랑 3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빵꾸 뚫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답이 왜 달라지냐면 지금
K 값이 2일 때는 근이 있잖아. 1과 3 사이에 있는 거거든. 요 X좌표는 지금 여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돼. 근데 K가 3이면 여기 빵꾸 뚫린 걸 지나가 버리니까 3보다는 작아야 여기서 만나가지고 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쓸 때부터 지금 이거 등호를 뺐어야 되는데 색칠을 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2일 때부터인데 얘는 빵꾸 뚫은 걸 지나기 때문에 그거 직전까지. 그래서 답이 K는 2 이상 3 미만이 답입니다. 네, 요거 사이에라는 말은 원래 이거 양끝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대. 요번에 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 좀 다시 해줄게. 왜냐면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솔직히 내신 시험에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제 나와서 맞추면 점수가 확 오르죠.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거 정리하시고 또 개인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연습 문제 다른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다푼에는 저런 거 있나? 다푼에 저런 거 있으면 한 번 더 해야겠다. 다푼에는 저런 게 없는 건가? 없네. 저게 어려운 거여가지고 다푼에는 없다. 하나짜리밖에 없네 다. 없어. 다푼에는 없어. 혹시 해설풀이 궁금하려나? 같이 한번 해볼까? 해설은 아마 저렇게 안 돼 있겠지? 답지가 없는데? 혹시 답지 있으세요? 요거 해설지 혹시 있으세요? 저 잠깐만 볼게요. 500이. 아마도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축을 기준으로 나눠서. 이게 더 어렵지. 오케이. 근데 답지가 더 싫다. 아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은데. 답지가 더 어렵게 나는데? 다른 거는 502번 말고는 질문 진짜 없어? 여기 어려운 건데? 501 할까? 일단 501 하고 그냥 요거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혹시 개인 질문 진짜 없을까?
자, 일단 501번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501번은 우리 두 근이요. 마일과 0과 1. 자, 그러면 얘는 요거는 이제 땡큐인 게 뭐냐면 두 근이 존재하는데 마일보다는 조금 크고 또 여기에 0이 있고 베타가 있고 1이 더 있어서 그림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이제 저걸 만족하는 식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림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뭐 물론 당연히 0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첫 번째 얘는 함수값만 보면 돼서 F 마일은 위에서 만나는 게 확정. 그럼 양수. F0은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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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만나는 게 확정. 그러면 음수. 1은 어디든 관계없이 근보다 바깥쪽이니까 함수값이 양수 확정. 해서 부등식 3개를 다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근해 분리 중에 함수값만 하면 되는 애죠. 판별식이랑 축이 필요가 없는 애죠. 네. 그래서 딱 그 두 종류가 있거든. 한판축 다 해야 되는 애와 함수값만 해도 되는 애. 얘가 바로 함수값. 요런 거였지? 함수값만 해도 되는 케이스가 근과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위치하게 됐을 때는 얘는 대칭축이랑 상관없고 판별식은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으면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게 함수값만 해도 되는 케이스입니다. 계산 같이 해볼까요? 괜찮아요? 요거 추가 설명 더 안 해도 돼요? 다른 거는 또 질문 있는 분? 없고. 그러면은 넘어가? 자, 우리 오늘 그럼 여러분 경우의 수 일단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세대가 그 확통을 수능 범위에 꼭 봐야 되시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은 시험지를 보기 때문에 확통을 잘 하셔야 되는데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이런 거 확통할 때 그대로 다 나옵니다. 거기다 추가로 더 배우는 거라서 여러분 경우의 수부터 우리가 오늘 할 거고요. 그 중학교 수학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순열 조합이 처음 배우는 것뿐 요 앞에 내용은 여러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뭐 개수 잘 세면 되는 건데 근데 자 책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저는 여기 하면서 그냥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익히기부터 그냥 꼼꼼하게 개념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경우의 수를 배우면 다 뭘 설명하게 되냐면 합할 때가 있고 곱할 때가 있다. 이렇게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경우의 수를 잘하는 핵심은 분류를 잘 해야 됩니다. 분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자, 분류만 잘하면 되고요. 자, 분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 그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 그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잘 센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를 셀 때 덧셈만 하는 경우가 있고 언제는 또 곱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같이 해볼 건데 여기에서 자 503번 문제를 보시면 자 김밥 4종류, 라면 3종류, 볶음밥 3종류가 여러분 있대요. 자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을 택하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김밥을 선택하는 것과 라면을 선택하는 것과 볶음밥을 선택하는 것 해서 굳이 분류를 하면은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김밥을 여러분 선택할 거야. 그러면 김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종류가 여러분 4종류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고를 거니까 그냥 경우의 수가 4인 거지. 참치김밥. 난 참치김밥 좋아하는데. 자 그리고 라면을 이제 고를 거예요. 라면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3가지. 그럼 볶음밥 여러분 3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분류를 했잖아 여러분.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센 게 4, 3, 3이거든. 그러면 마지막에는 더하셔야 됩니다. 곱하면 큰일 나겠죠?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와 이거를 더해가지고 경우의 수는 총 10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4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이잖아요.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합이 11일 때와 두 번째 합이 얼마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없잖아요. 그죠? 6 더하기 6이 최대치니까 이게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옆에다 잘 세면 되겠죠? 합해서 10일 되는 케이스가 몇 개 있게요? 그쵸? 자, 왜냐면 5, 6 나오거나 6, 5 나오거나 해서 여러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빠뜨리고 세면 여러분 답이 틀릴 수밖에 없잖아. 꼼꼼하게 세야 돼. 4 더하기 7부터가 불가능하니까 5, 6 아니면 6, 5. 두 가지. 자, 합이 10이 되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죠? 그쵸? 이렇게 보통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분류를 했는데도 막 겹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절대 안 겹치니까 사실 뭐 그냥 이렇게 해서 3가지 뭐 해도 되긴 한데 나중에 어려워질 때는 분류를 나름대로 했지만 겹치는 거를 또 빼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총 3가지가 되겠고 자 그러면 차이가 1 이하 자 그러면 첫 번째 차가 1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뭐도 있을까요? 차가 그쵸 0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차이라고 하면 0 아니면 양수밖에 없어 그지? 차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아니면 0이겠죠. 2하니까 자 그러면 차가 1인 케이스는 1, 2, 그 다음에 2, 3, 3, 4 제가 어떻게 써주고 있냐면 오른쪽에 하나 큰 걸 썼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더 있어 없어? 자 여러분 제가 오른쪽으로 지금 하나 크게 썼죠? 그쵸 왼쪽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쓰면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5개가 더 있겠죠. 그래서 요럴 때는 점점 오른쪽이 커지는 것만 해도 5개면 거꾸로니까 이럴 때는 똑같이 5번 더 있을 거면 5 곱하기 2에서 10 여기서 이제 내가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할 때 곱하기로 처리하면 이제 편리해지는 거죠. 다 써도 되지만 요럴 때 곱하기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이가 0일 때 가볼게요. 차이가 0일 때는 여기가 1이면 여기 얼마인 거?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 같을 때죠. 같을 때. 그러면 이제 다 안 써도 여러분 몇 가지 있죠? 6가지 있겠죠. 1부터 6까지 같을 때. 자, 그래서 더하면 16 이런 식으로 천천히 분류부터 잘 하고 거기에 맞는 거를 세는데 요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5번 볼게요. 여기가 여러분 개념하는 거랑 지금 똑같아.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 자, 505번 볼게. 현진이가 있는데 모자, 티셔츠, 바지 중에서 각각 하나씩 돼 있죠, 여러분? 각각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각각.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볶음밥처럼 하나 고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모자도 고르고 티셔츠도 고르고 바지도 골라서 하나씩 고르지만 결국에는 3개를 다 선택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외울 순 없어. 자 그러면 내가 모자 중에 여러분 하나를 골랐어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고요. 티셔츠도 고르고 바지도 골라야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우리가 볶음밥 모시기, 뭐 김밥 모시기처럼 여러분 더하면 지금 완전 안 되는 거죠. 아까는 볶음밥 고르면 그냥 더 선택 못 하거든. 근데 지금은 하나씩은 다 골라야 되기 때문에 곱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자,
네 가지가 있고요. 티셔츠, 이거 굳이 여러분 이해하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헷갈린다고. 지금은 문제가 단순하지만. 자, 바지 1번, 바지 2번, 바지 3번, 바지 4번, 바지 5번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모자 하나를 골랐어? 그럼 여기서 또 연달아서 티셔츠도 하나를 또 골라야 되고 거기서 또 연달아서 바지 하나를 또 선택하면 그게 지금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돼야 돼. 얘 골랐는데도 아무거나 다 고를 수 있어. 얘 고르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또 얘 골랐는데 여기서 이 중에서 또 뭐 얘 고르는 사람도 있겠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이렇게 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선택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내가 이걸 골랐든 이걸 골랐든 이걸 골랐든 이걸 골랐든 하나를 고르면 얘는 또 3가지가 있으니까 얘를 고르든 얘를 고르든 얘를 고르든 뒤에 경우의 수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서 일단은 뭐 얘 골랐다 치면 또 얘 고르는 것과 다 뒤에 경우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곱하면 됩니다. 자, 505번이 똑같은 게 506번이에요. 자, 여러분이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를 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도서관 말고 이거 대감학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감학원. 자, 여러분 집에서 대감학원을 거쳐서 이제 학교를 간다 이거야. 자, 근데 가는 길이 집에서 대감학원까지는 3개가 있고 대감학원에서 학교까지는 여러분 4개가 있어. 그럼 지금은 경우의 수가 3 더하기 4일까요? 3 곱하기 4일까요? 네, 지금 여러분 곱하기겠죠. 자, 왜냐면 지금 집에서 여러분 도서관 아니에요? 자, 집에서 대감학원 갈 때 이것만 선택을 해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얘를 선택해도 4가지가 있고 얘를 선택해도 4가지가 생기고 얘를 선택해도 4가지가 똑같이 생겨. 그러면은 이거를 다 세는 것이 아니고 4가지가 3번 더해지잖아요. 얘를 선택해도 뒤에 4가지, 얘를 선택해도 4가지, 얘를 선택해도 4가지. 그럼 그때는 이거를 우리가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요럴 때가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곱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하고 도착을 하려면 이어지는 상황이잖아. 그지? 도착을 해야 끝나잖아. 그러면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와 같고 그리고는 곱한다. 이런 식으로 애들이 보통 외워버리지 그냥. 자, 그래서 일단 요까지가 여러분 경우의 수의 기본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1번부터 여러분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분류를 또 잘 해보자. 우리 확통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또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셀 때,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니까요. 12배라 적을게요. 그냥 줄여서 12배. 그러면 12배도 답이고 13배도 답인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자연수 중에서 배수 개수 구할 때는 어차피 1부터 100까지니까 100 나누기 12 하면 개수가 나옵니다. 100 나누기 13을 했을 때 몇 개 들어가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는 8까지 들어가니까 8개고요. 13은 7까지 들어갑니다. 네, 91이라서 네. 자, 그러면 12배수 8개와 13배수 7개거든요. 그럼 답은 몇 개죠? 그렇죠. 15개가 여러분 답이 되겠죠. 이거 곱하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12배수거나 13배수거나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세는 거잖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기 8개와 여기 7개가 있는데 여기서 또는이면은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또는일 때는 더하는 건 맞는데 겹치는 게 있는지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즉 중복이 돼서 더해지면은 무조건 답이 틀릴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12랑 13은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이 13이 무슨 수예요? 2글자? 그쵸, 소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얘는 사실 겹치는 배수가 없겠죠.
지금 그 100가지 중에선 없죠. 12 곱하기 13이 최소공 배수이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답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이 15개가 맞아요. 자, 근데 2번은 자, 2의 배수 50개입니다.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50까지. 자, 그리고 5의 배수 몇 개냐면 20개입니다.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20까지. 자, 근데 더해서 70개라고 하면 얘는 틀리겠죠. 자, 왜냐면요. 누구가 겹칠까요? 얘와 얘의 배수 중에. 그렇죠. 최소공 배수가 10이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 10의 배수는 여기 2 곱하기 5가 여기도 있는데 5 곱하기 2가 여기도 있는 거야. 그러면 10만 그런 게 아니고 10, 20 이런 식으로 가서 100까지 겹치는 게 여러분 10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의 배수 플러스 5의 배수 빼기 10의 배수 정확하게 이렇게 적은 다음에 개수를 자 이렇게 세시면 이게 진짜로 답이 된다. 아까는 얘가 없었기 때문에 0을 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10의 배수가 10개 있기 때문에 70에서 10을 빼셔야 됩니다. 두 번 세져서 그래요. 한 번만 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3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서로소라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요거 체크해줘. 여러분, 서로소 문제 나오면 이거 소인수 분해가 무조건 첫 번째야. 4 곱하기 25니까 소인수 분해 해보면 여러분 2제곱 곱하기 5제곱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세는 줄 알아요? 거의 외우셔야 돼요, 진짜 레알. 자, 서로소 나오면 지금 얘랑 서로소. 그러면 요거와 여러분 서로소라는 뜻은 2의 배수 아니고 x 아니다는 뜻이요.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도 겹치면 안 돼. 2랑도 겹치면 안 되고 5랑도 겹치면 안 돼. 그게 서로소야. 최대 공약수가 1일 뿐인 수. 그러니까 공약수가 1뿐이고 최대 공약수가 1인 수. 자, 그래서 얘가 지금 2랑 5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 개는 전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다 똑같아요. 이거 그냥 이 소인수가 중요한 거예요. 소인수. 자, 그러면 2도 없고 5도 없는 것만 답이라고 지금. 그럼 이게 어떻게 세는 줄 알아요? 자,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잘 세서 빼면 됩니다. 이렇게 풉니다. 자, 왜냐면요. 1부터 100까지를 다 써가지고 2의 배수 지우고 5의 배수 지우는 건 이제 초등학교 때와 중1 때쯤 그때쯤 이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2 또는 5가 들어있는 것만 삭제시켜주면 남는 게 그냥 서로소예요. 2, 5가 없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 2번에서 일부러 시킨 거야. 여기 2 또는 5의 배수 아까 구했잖아. 60이었잖아. 그러면 100에서 60을 빼서 서로소는 40 이렇게 풀어야 되지. 1부터 100까지를 앞에서부터 2 있는 거 다 지우고 5 있는 거 다 지우고 남는 거 이렇게 못 센다고요. 그래서 요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요거를 기억 못 하더라도 요거는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꼭. 서로소 구할 때 겹치는 수들이 있는 것을 잘 세가지고 전체에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 건데 서로소가 없는데요, 밑에는. 그러면 508번으로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8번. 금방 할 수 있어요. 508번은 아까 그 차 있죠? 차 문제니까 분류부터 이쁘게 해주세요. 자, 참고로 3개로 분류하셔야 돼요. 3개.
경우의 수. 우리 7번까지만 하면 되네. 좋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답이 뭐 나왔죠? 잠깐만요. 잘 잤을까? 너무 많다. 뭔가 잠깐 봐봐. 답이 뭐 하는 중에? 오키. 22명 어디서 나오지? 나 궁금하네. 그러면 찾아봐. 22이 어디서 나왔나?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이유는 모르니까 너네가 이유를 찾아야 돼. 분류를 잘 해놨으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금방 나오겠죠? 차가 2일 때와 차가 1일 때와 차가 0일 때 해서 여러분이 옆에 써놓은 거 경우의 수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다른지 보면 되겠죠? 틀리신 분은. 자, 그러면 차가 2일 때는요. 점점 커지게 한번 씁니다. 1, 3, 2, 4, 3, 5. 그 다음에 어차피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그럼 점점 작아지게끔 나오니까. 그래서 차가 2 나는 거는 이제 6가지. 자, 그리고 차가 1인 것은 1, 2, 2, 3, 3, 4 이렇게 규칙적으로 세야 여러분 이제 되는 거죠. 4, 5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4인데 자리 바꾸는 것까지 해가지고 8가지 나왔으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 0인 것은 같다는 소리니까 11부터 5까지 해서 5가지 하시면은 이제 분류도 제대로 했고 빠짐없이 샜기 때문에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 답보다 크게 나왔다는 거는 어디가 겹치는 거죠. 그러면 조심하면 되죠. 다음에 그거를 이유를 알았으면. 했어. 넘어가고요. 어디서 끊을 거냐. 일단 3번까지 가겠습니다. 2, 3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아닌가? 잠깐만. 모르겠다. 일단 2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2번.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거랑 여러분 똑같다. 여기서 순서상 계수 구할 때 자연수인지 아니면 양의정수 같은 말이고요. 아니면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연수라고 하면 1부터 되는 거고요. 양의정수가 자연수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음이 아닌 정수도 얘만큼이나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음이 아닌 정수는 뭐부터 대입을 시작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는 거고 자연수나 양의정수라고 나오면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절대값이 큰 친구가 1, 2, 3, 4를 넣었을 때 더 많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편리한 것은 Z부터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분류라고 하면 Z가 1부터일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분류는 Z가 1인 팀, 두 번째 분류는 Z가 2인 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겹치지도 않고 이제 분류를 잘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Z가 3이면 일단 써. 자, 일단 써. 자, Z가 3이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 9를 빼면 2거든요. 근데 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최소 1이 들어가야만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 되긴 해. 그지? 1 더하기 2 하면은 2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세도 빵 가지니까 뭐 지우셔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분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Z가 1일 때는요. 1을 넣고요. X 더하기 2Y가 8이다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Z가 2일 때는 저기가 6이니까요. X 더하기 2Y가 5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잘 했으니까 따로따로 세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 셀 때도 여기서부터 1부터 뭐까지 들어갈 수 있지, 여러분? Y에? 3이야, 4야? 3이죠. 왜냐면 4가 들어가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럼 그 전에 멈추면 되잖아. 그래서 3개입니다. 자, 처음에 헷갈리면 다 쓰는 게 맞거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셀 때도 얘로 하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1일 때 뭐, 2일 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변하는 걸로 할 거니까 해보시면은 1, 2, 3까지만 지금 들어갈 수 있어서 3개 이렇게 해도 돼. 2개짜리는 2개짜리는 그냥 그렇게 빨리 끝내도 돼. 자, 그럼 얘도 해볼게. 여기에 1하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2개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합하면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하나가 정해지면 얘는 자동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되는지 보는 게 그렇게 헷갈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구하는 거는 이제 단답형이나 논술형이나 뭐 그런 건 당연히 다 구해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거나 뭐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512번 봐봐요. 512번의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얘가 그 우표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세대랑 너무 안 맞잖아. 너네는 뭐 우표를 할 일이 전혀 없는데 이메일도 안 하는 판에 무슨,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슬퍼요.